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보존 소송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존 소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소하시죠? 얘기를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가처분이라고 민사소송, 보통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처분 소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전속계약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유 이전 금지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된 소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고요. 민사 가처분의 특징은 이거 자체가 저희가 별도의 한 소송으로 본다. 그 얘기인즉슨 변호사 입장에서 가처분 소송을 수임하게 되면 본안 소송을 별도로 수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처분 소송에서는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반드시 뭐 제기하기 전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모두금지 가처분이든 뭐든 일단은 급하니까. 민사집행법 조문을 좀 보시면 300조를 보시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할 것이 매우 곤란할 경우,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본안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했다 하면 6개월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끝내도 3개월 내에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더군다나 상대방이 뭔가 다툰다? 1년 넘어가는 것도 기본이고요. 1심이 1년을 넘어가니 2심, 3심을 다 거치게 돼버리면 그래서 아무리 빨리 끝나도 한 1년도 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항쟁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뭔가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일단은 그 자체를 동결시켜야 될 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냉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따르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처분 소송은 소송을 넣었다 치면 빨리 나오는 경우들은 뭐 1, 2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이내로 전후해서 빨리 기일은 진짜 내자마자 거의 빨리 잡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디하게 빨리 증거랑 그 소송상 주장하는 들을 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급하니까. 그거를 기다렸다가는 분명히 당사자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 300조 2항도 보시면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앞에 1항은 딱 냉각시키는 현재의 상태를 동결시키는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일단 내가 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니까 빨리 그거 임시 지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계약상의 지위든 어떤 지위를 정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계속하는 권리 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이니까 주로 이제 계속적인 계약 관계 예를 들면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을 다툰다고 했을 때 일단 내가 근로자인 거에 대한 지위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속 계약 분쟁은 뭐 연예인들이 이제 계속 기간을 정해두고서 누군가의 전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속적인 계약에서 내가 빨리 해방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이 전속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현재 지위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적극적으로 노동자 지금 현재 기위에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 계약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임시 지위를 정한 가처분을 정했습니다. 저희 뭐 1항, 2항이 조금 내용이 좀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판하기 전에 FM대로 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떠한 급박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1항, 2항을 보면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행정소송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면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을 보시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민사집행법 300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서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한데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예, 집행정지제도라고 해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잖아요. 가처분보다는 좀 더 좁게 인정하는 가처분 인정 요건은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가처분보다 조금 더 좁게 인정하는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민사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고소송과 함께 또 같이 봐야 될 것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런 집행정지, 그러니까 항고 소송에만 인정되는 이 집행정지 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이야말로 이제 이런 임시적으로 뭔가를 보존하기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것인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민사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징은 그렇다고 하면 항고소송의 경우,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니까 민사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준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가처분이 뒤에서 배울 집행정지보다는 좀 더 넓게, 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 제 반대로 얘기하면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만 인정되고 가처분이 인정 안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거부처분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당장 내가 이제 어떤 행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라고 하면 내가 원래 받으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임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집행 정지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정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다음에 행정심판이 나오는 것이 행정심판은 임시처분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있다. 제가 행정심판은 다음 주에 다시 볼 거긴 하지만 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좀 저도 더 쉽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가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소송에서 인정된다고 보시고 항고소송과 좀 대응되는 개념으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임시처분 제도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고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행정지 제도는 가처분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처분에서 나와 있는 아까 요건들이 민사집행법 300조랑 유사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보시면 뭐 집행정지 신청에 이익이 필요하다 3번 적극적 요건으로 여기서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적극적 요건은 우리가 플러스로 더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은 퀄리피케이션이면 소극적 요건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겠죠. 아무튼간에 이제 이 요건들을 보면 가처분과 거의 어, 가처분과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가처분에서도 이런 가처분 신청의 이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3번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에 우리가 긴급한 필요는 3, 4, 5번은 다 가처분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극적 요건 중에서 공공복리보다는 이거 뒤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득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면 3번, 4번, 5번 적정 요건 3번, 4번, 5번 그리고 소극적 요건에서 2번은 가처분에서 원래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에서 인정되는 요건이었고 이렇게 임시지위 뭐 어쨌든 임시적인 잠정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런 보전 소송에 있어서는 3, 4, 5 그리고 이 뒤에 있는 2번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까고 가는 요건들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집행정지에서 요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요구하고 있는 집행정지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적정 요건에서 1번 그리고 2번 소극적 요건 1번 이게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첫 번째 처분존. 왜냐면 지금 이게 집행정지제도 아까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된다면서요. 당사조소송 인정 안 되고. 항고소송 자체가 뭐냐면 처분을 다툰 소송들이 항고소송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1번 처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처분과는 다르게 더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당연히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민사가처분은 본안소송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면 결국 항고소송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장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도 같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한 장을 내고 또 한 장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가처분 같은 경우라고 하면 본안소송은 별도고 일단 가처분이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수임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1+1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1.5배나 아니면 이제 1.2배로 해서 그냥 본안소송 수임료를 받으면서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정지 비용을 좀 더 전가해서 받는, 실비를 받아서 1.5배 정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겠죠.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일단 1번, 2번 설명드렸고,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공공복리라는 요건 자체를 요구하고 있더라, 집행정지에서. 아무튼 처분이 미치고 있는 대세우적인, 어떻게 보면 형성적인 효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 요건에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집행정지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요건들은 1번, 2번, 1번. 이걸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가로에 거부 처분은 일반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죠.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거부 처분도 처분이라고 보기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거부 처분은 인정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것을 원했는데 행정처에 거부하게 되면 일단은 그 자체가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을 좀 이렇게 상태를 좀 동결해줬으면 좋겠는데, 동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임시지위를 정하면 300조 이항처럼 이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정 안 해주고 있다. 처분 등의 존재에서 거부 처분은 오히려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소송법 제23조를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면 주로 이제 2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치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런 거에서 회복에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 이거 다 소명해야 되는 것이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런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 23조 2항에 굉장히 중요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다. 다른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도 과연 준용될 것인가 해서 먼저 44조 1항을 보시면 당사자 소송에서는 저희가 인정 안 된다고 했잖아요. 44조 밑에 있는 거 44조 1항을 보시면 집행정지 제도가 방금 전에 몇 조였죠? 23조 24조였는데 23조 24조가 딱 건너뛰었잖아요. 22조랑 25조는 돼 있는데 23, 24조는 준용을 안 되고 있잖아요. 44조 1항을 보시면 여기. 예,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제도가 준용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걱정 마라. 오히려 더 큰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그냥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라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사자 소송 걱정할 필요 없죠. 집행정지 안 해줘도 가처분이 더 큰 개념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소소송에서의 집행률을 봤기 때문에 좀 이따 배울 무효확인 소송도 보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22조, 23조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정지 제도가 준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배울 것이고 이 다음 시간이죠. 그리고 그 전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연결되는 지점인데 아까 제가 거부처분을 일반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처분 등 존재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 요건에서 이 거부처분 인정 안 해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냐면 부작위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뭔가를 임시지위를 정한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집행정지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집행정지 보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처분 취소소송,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세 가지가 있다. 제가 괄호치고 처분이 들어간 것은 실제 그 법문헌에서는 그냥 처분자는 안 나오죠. 바로 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밑도 없이 나오긴 하는데 이 대상이 다 처분이다. 처분을 전제로 해서 목적어인 처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헷갈리실까 봐 처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세 개 다 처분이 나오니까 항고소송이 결국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처분 취소 소송을 봤지만 지금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취소랑 무효 확인, 뭐 확인된다고 취소랑 무효가 구별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짜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취소와 무효의 구별 기준은 뭐 중대면백서에 나오겠지만 가장
취소와 무효를 결정짓는 구별 질서를 쓴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예, 무효는 언제나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취소라는 어떤 의사표시 할 필요 없이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언제든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무효였고,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는 90일 동안, 90일 또는,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예, 90일 1년의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고, 그 취소를 하는 사람도 권한 있는 기간에 한정돼요. 딱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좀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법원, 저희가 지금 소송을 통해서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하고 있잖아요. 항고소송을 통해서. 예, 그렇게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어, 다른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취소의 효력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 취소를 하는 취소권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기간도 제어 있는데, 예, 무효 확인은 그런 거 없다.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소 기간 제한받지 않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저희가 조세심판이라든지 특허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한번 행정심판을 갔다 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은 뭐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배울 거긴 해서 일단 지금은 넘어가는 측면이긴 한데, 무효는 이런 것들 전치주의라는 게 일단 갔다 오라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는,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준용되지 않고 있고, 간접범죄 저희가 좀 봤잖아요. 간접범죄에 관한 내용도, 예, 아쉽게도 이게 이제 입법 위비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지만, 예,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 판결도 저희가 좀 판결의 종류에서 좀 봤던 것인데, 사정 판결 자체가 원고 말이 맞아서, 국민 말이 맞아서 그 처분을 취소시켜야 되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취소시키자니 공공복리에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취소는 안 시키고 대신 내가 국가 배상해 줄 테니까, 손해배상을 인정해 줄 테니까 돈으로 받아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게 사정 판결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효는, 예, 무효와 취소 구별 중대 명확성이니까 이미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법질서 수호의 차원에서 공공복리 이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무효가 확인됐어야 되는 경우있거든요. 예외를 인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정 판결도 이 준용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재량 처분의 취소 27조가 이 행정소법 38조 1항만 보면 마치 준용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법조문에서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도 만약에 그 재량권 일탈 남용한 정도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예, 준용 교준,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준용 안 돼서 너무 확실하서 이런 게 안 되는 건데, 유일하게 이 제가 밑줄 쓴 것 중에 재량 처분의 취소만은, 어, 비록 조문에선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심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소송 요건도 취소 소송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대상적 격은 저희가 처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원고적 격은 법률상 이익인데 이런 법률상 이익이 처분의 상대방이었으면 문제가 안 되고, 보통 제3자인 경우에 컴페티션에 떨어진 경우라든지 이미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되는 경우라든지 뭐 이 정도 경우 아니면 제3자 내용은 똑같죠. 피고적 격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너무 다 똑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소기간 필요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이제 문제는 이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하는 요게 좀 이게 어려운 개념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제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민사소송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민사소송법을 따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내용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유 확인 소송이라고 해서 확인 소송이니까 마치 민사소송법에서 이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명칭이 똑같으니까. 확인 소송의 보충성, 예,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명칭 자체가 무효 확인 소송이다 보니까 겹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 자체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당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부당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구해버리면 이 자체 기속력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야, 무슨 확인을 해. 바로 그냥 이행소송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이었는데, 그거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제되는 것이고, 처분을 다투는 이 항고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다 어쨌든 이 기속률 규정에 따라서, 기속률 규정, 참이 승적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유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해가 좀 잘 바로 안 되신다고 하면 전혀 이거는 이 내용을 뭐 이해 못 하셔서 자책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이제 그게 모르고 이걸 보니까 이제 어려우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자세하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무효사유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어느 경우가 무효사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도달 관련돼서 제가 아마 행정 절차법 시간에 이 내용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무효는 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다. 대부분이 다 취소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더라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을 뭔가 이런 목차석에 구조화시켜서 본다고 하면 무효확인 소송 자체만 봤을 때는 계상적격, 원고주권 크게 문제 안 되고 제소기간도 요구하지 않는데 권리보호 이익의 측면에서 확인 소송의 보출성이 요구되는 것인가? 요구될 것인가? 민사법에서 요구하는 하지만 저희가 결과를 봤잖아요.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예, 괜찮다. 필요 없다. 라는 것이고 본안 판단 같은 경우에서도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해야 되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확인성의 보충성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거 세트로 같이 봐야 될 것이 부당이득 청구가 또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에 불과했을 때는 부당이득 청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무효행위인 경우에는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언제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당연 무효인 사유인 경우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문제는 사항들이 있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논점들이 딸린 논점으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긴 어려운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더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거 참 제가 적어놨지만 이거를 지금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이제 의문점이 들어서 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거든요.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이런 무효나 취소 사유가 구별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무효랑 취소의 차이점이 제소 기간도 있지만 누구나 어디까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거. 그렇다고 하면 이제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력 부인이 문제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문제, 그리고 형사소송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괜히 어설프게 설명했다가는 더 갑자기 이제 더 혼란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말 이해하시고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도 어, 큰 문제는 뭐 형사소송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110조에 민법 110조에 이제 저희가 사기 취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민법 총칙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없으면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는데 민법 총칙에 110조 관련된 강박이든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서 어떤 나의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됐을 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는 취소를 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취소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취소하는 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과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성이 요건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 이 요건은 반드시 취소를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법성 확인은 그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근데 부당이득은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741조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안 한 상태라고 하면 유동적 무효니까 유효인 상태거든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예, 민법책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잘 숙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라서, 그 내용은, 그 내용을 굳이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드밴스드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니고, 그만큼 진짜 어려운 개념이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에, 저희 실시간 시간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잠깐 맛배기로 나왔던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랑 부작위 이거 확인 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